네, 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런칭한 네버랜드라고 하는 서비스의 사용법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QR코드라든지 아니면 여기 단축 URL 이 두 개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단톡방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버랜드의 컨셉을 조금 보자면, 여기 이제 네버랜드라고 하는 배경이 우리가 동화였죠. 이제 후크 선장이 나오는 이 동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네버랜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네버랜드라는 전체적인 배경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후크라는 네이티브 토큰이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크 선장이 항상 뭐 이게 시계 악어가 가져간 시계 소리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후크를 스테이킹 할 때 이제 클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토큰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네버랜드라는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후크와 클락이라는 것의 이름이 뭐 결정되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버랜드를 사용하실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후크라는 네이티브 토큰을 스테이킹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보상을 계속 받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목적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후크를 얻고 그 다음에 후크를 스테이킹 시켜 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나누어진다. 물론 앞으로 추가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좀 그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기존의 클레이 수압에서 수압 기능으로 후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클레이 수압 가서 이제 다른 가지고 있던 토큰을 가지고 후크로 이제 수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스테이킹 시켜놓으면 복리로 계속해서 이제 후크를 매 8시간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아침 8시, 그리고 16시, 그리고 밤 24시, 이렇게 이제 하루 3번, 이자로 이제 보상을 받으니까, 그때 제대로 들어오는지만 그냥 보고 있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후크를 조금 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5일간의 좀 시간이 걸린다. 즉, 내가 원하는 수량의 후크를 다 얻는데 5일간의 시간이 걸리는 게 이 두 번째 방법이다. 요게 이제 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다음에 스테이크라고 하는 항목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 보시는 요거는 우리가 이자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즉 다음 이자 지급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현재 캡처한 기점으로는 3시간 17분 뒤에 이자를 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AP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리 기준의 이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개를 넣어 놓으면 뭐 1년 뒤에는 이만큼의 숫자만큼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TBL은 토탈 밸류다. 전체 이제 얼마나 자산들이 묶여 있는지. 그래서 이제 TBL 이 숫자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커런트 인덱스 1.04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1로 시작합니다. 1로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제 후크가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왜 이제 좀 잘 아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넣었을 때랑 나중에 넣었을 때 개수만 알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뭐 1.04가 되었는데 나중에 내가 특정 시점에 봤을 때 10.4가 되었다. 그러면 내 개수도 10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런트 인덱스는 내가 들어간 시점과 내가 현재 지금 보는 시점에서를 나누기를 해보면 내가 최초에 들어갔을 때의 개수가 몇 개였는지도 한번 볼 수 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4 때 10개를 들어갔다. 근데 저 커런트 인덱스가 10.4가 되었다. 그러면 내 개수는 100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항목을 보시면 이 스테이크 항목에서 어마운트라는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수량을 가지고 있는 수량,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넣어서 스테이크 버튼을 뭐 누르면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6월 밸런스 같은 경우는 현재 내 지갑에 있는 후크의 개수, 스테이크드 밸런스는 내가 기존에 스테이크 해놓은 개수, 그 다음에 넥스트 리워드는 이제 3시간 17분 뒤에 내가 몇 개의 클락을 보상으로 받을지. 우리가 아까 후크를 스테이킹하면 클락이라고 바뀐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러한 숫자가 몇 개를 받는다. 그리고 그게 42개라는 게 전체 가지고 있는 숫자의 2.8%다. 즉 이걸 하루에 3번 받으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한 7, 8% 정도 되는 수익. 그러니까 2.8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8.4%니까 8.4% 정도 되는 하루 이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ROI 값을 좀 헷갈리는 게 많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5일 동안, 5일간 그래서 내가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이게 복리다 보니까 결국 내가 5일 동안 하면 전체 50%, 51%가 늘어날 거다. 내가 한 개를 넣어 놓으면 5일이 지나면 51%가 늘어나서 뭐 1.51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이것을 이제 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스테이크로 넘어가게 되면 이 언스테이크에서는 내가 빼고 싶은 개수 요걸 이제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요 스테이크 밸런스에서 일부 개수가 빠지면서 플락이 이제 후크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크는 내가 거래소에서 팔던가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게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트 쪽을 한번 보실 텐데요. 민트 같은 경우에 탭을 눌러보시면 현재는 이제 세 가지 자산, 세 가지의 LP를 가지고 이제 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민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특히 디파이 2.0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후크를 얻는 방식 중에서 두 번째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가지고 있던 코인을 스왑을 해서 바로 후크로 그냥 가지고 소유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 내가 이 LP를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 LP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이 가치만큼의 LP를 후크와 교환한다. 즉 내가 가지고 올 게 후크와 USDT가 묶인 클레이 스왑 LP, USDT와 USDT가 묶인 클레이 스왑 LP 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특정 가치를 가지는 후크의 개수와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디파이 1.0에서의 개념처럼 LP를 빼면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LP의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고 후크의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이러한 이제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번거로운데 이게 왜 좋냐? 현재 같은 경우는 이 LP의 소유권을 늘려가지고 트레저리 밸런스를 높이는 게 이 서비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최초에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ROI 값을 상당히 높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 가격이 현재 312불이지만 개당 가격이 우리가 LP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와서 구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할인된 가격, 여기 프라이스가 각각 다르죠. 얘를 가지고 오면 208불, 얘들을 가지고 오면 234불에 살 수 있다라는 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할인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OI라고 값은 312불 대신에 이 정도 할인돼서 내가 개수를 더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게 이제 그 개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지금 많이 할인율이 되고 있는 후크 USDT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보시는 민트 화면이 있고 여기서 LP의 개수가 뜰 겁니다. 즉 이제 여러분이 클레이 스왑 가셔서 후크 USDT 풀에 페어 예치로 하신 다음에 예치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LP 토큰의 개수가 뜨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UR 밸런스에서 개수가 잡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LP 개수를 뜨면 여기서 요 개수만큼 적어주면 유일겟, 즉 이제 내가 이만큼의 LP를 주면 몇 개의 후크 토큰을 받는지를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맥스 유캔 바이가 이것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LP가 10억치가 있다, 100억치가 있다 이렇다고 해서 한 방에 저렇게 후크를 많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슬리피지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맥스 유캔 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에 몇 개를 최대한 살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의 LP를 민팅 시키려고 할 때는 조금 잘라서 민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OI는 할인율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스팅 텀이라는 것은 내가 선형 분배를 받는데 5일 동안 나눠받는다. 요거고, 그리고 이게 미니멈 펄체이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소량의 경우에는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즉 내가 최소한 0.01 후크,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한 2불 정도 되나요? 어쨌든 요 가격 이상치를 사야지 이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량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민트가 있는 거고, 또 민트 안에는 민트와 잽이라고 하는 또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잽이라는 기능을 눌러서 보시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잽에서 클레이 말고 다른 자산으로도 클레이라든지 K다이, USDC 이런 것을 이제 눌러보시면 본인의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들이 보이는 거고,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클레이 스왑 가서 LP를 만들어 오는 수고로움 없이 얘들이 이제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클레이를 알아서 후크 USDT LP로 바꾼 다음에 그 바꾸는 과정에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수수료도 발생을 하겠죠.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구매하는 과정, 즉 아까 민트 시키는 과정이 합해서 포함되는 게 잽 기능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LP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클레이라든지 다이 뭐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오셔서 바로 여기서 내가 그래 클레이 한 뭐 10,000개 정도를 내가 투자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요 클레이에 10,000개 줬고 민트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민트를 해서 결국 이제 내가 구매를 신청을 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LP를 가지고 민트 신청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스팅 기간 5일이 있습니다. 이게 선형적으로 분배를 받는다는 건데 그게 어떠한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펜딩 리워드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받을 수 있는, 즉 현재로서는 내 지갑으로 후크 토큰이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 후크 토큰이 넘어온 게 아닌데 이 후크 토큰이 넘어올 양이 몇 개가 남았는지를 표시하는 거고요. 클레이머블 리워드는 내가 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내 지갑으로 후크 내놔 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계속 이제 클레임하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내가 지금 클레이머블이 8.9개가 있으면 2546개에서 내가 클레임 버튼을 누르면 8.9개가 사라지는 이러한 개념으로 점점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베스팅 기간이 끝나는 시간 그 총 5일인데 그 중에서 현재 저는 4일 3시간 5분이 남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레임과 클레임 앤 오토 스테이크가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목적은 그 받은 후크를 뭐 거래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팔 수도 있지만, 즉 저는 이제 싸게 샀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LP를 217불에 지금 민트를 시켰으니까 현재 시장 가격이 326불이란 말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내가 217불에 산 것을 팔기만 해도 50%의 사실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은 이것들을 이제 계속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 게 지는데,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지금 현재 클레임업을 가능한 8.91개를 단순하게 내 지갑으로 이동만 시켜줍니다.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 클레임 앤 오토 스테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앞에서 봤던 스테이크까지 시켜서 클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8.91개의 후크를 바로 이제 클락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건으로 만들게 되는 게 이 클레임 버튼과 클레임 앤 오토 스테이크 기능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대시보드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뭐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을 표시하는 거고요. 마켓캡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 TBL도 토탈 밸류도 말씀드렸고, APY도 현재 U를 보고, 커런트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아까 시작할 때 인덱스와 끝날 때 인덱스를 나누면 내가 개수가 몇 배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거고, 트레저리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파이 2.0의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결국 LP를 모아가지고 신규적으로 우리가 트레저리 밸런스에 쌓이게 되고, 이 트레저리 밸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프로토콜이 안정화되는 이러한 그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트레저리 밸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레저리 밸런스를 후크의 개수로 나오는 게 이제 이 그 개당 그러면 요게 그 자산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걸 해보시면 이제 이게 11불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런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트레저리 밸런스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의 이율로 우리가 며칠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 즉 이제 후크를 며칠 동안 이 높은 이자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한 게 41.2입니다. 자, 다만 이 APY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약간씩 좀 그 개수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운영진들의 운영하면서 좀 더 런웨이를 늘려야겠다, 아니면 트레저리 밸런스를 좀 늘릴 수 있게 공격적으로 이자를 세팅하겠다, 이런 것들에서 바뀌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항상 유념해 두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디파이 2.0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가장 큰 특징이 결국 이제 LP의 프로토콜 소유로의 전환, 즉 기존에 우리가 LP라고 했던 이런 유동성들을 단순하게 프로토콜에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으로 이제 거버넌스 코인들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상 코인들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상 코인을 한 방에 사버리는 겁니다. LP를 내가 한 방에 줘버리고, 이걸 이제 보상 코인들을 사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크로노스, 클레이뱅크, 오늘 소개시켜드린 네버랜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 LP를 프로토콜이 소유로 해버린다는 것을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를 봤을 때는 우리가 각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디파이 1.0이라고 일컫는 LP를 제공하고 내 자산을 뭐 빌려주고 보상을 받던 개념에서 아예 내 자산을 줘버리고 한 방에 받는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프로토콜에서 측면에서, 즉 이제 이러한 재단 측면에서, 운영의 측면에서, 아니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도 이러한 그 체계를 많이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좀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로노스랑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이긴 합니다. 좀 추진하는 세부 내용들을 보면 크로노스랑 네버랜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있을 뭐 이런 그 가이아 프로토콜과의 NFT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NFT와 디파이의 결합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P2E 게임과의 결합 뭐 이런 방향으로 또 추가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돈을 모으는 방식은 동일하게 LP를 프로토콜이 소유한다 뭐 이런 방식이지만 그것들로 이루고자 하는 넥스트 스텝은 다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하게 이런 디파이 2.0 개념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디파이 1.0 프로젝트들의 개념, 즉 우리가 디파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본인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건데, 기존에 단순하게 디파이 1.0에서 빌려주고 하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제 네버랜드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사용법에서 나오는 이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디파이 2.0에 깔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뭐 네버랜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나올 뭐 디파이 2.0 개념들이 탑재된 서비스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 여러분.